어떤 기업이 가능성의 단계를 지나서요, 진짜 실행의 단계로 넘어가는 그 순간, 그 변곡점을 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단순히 발표가 많아지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기업에게 2025년이 바로 그 결정적인 한 해였다는 걸요. 이 기업이 어떻게 EVETOL, 그러니까 전기 수직 이착륙기 산업의 확실한 리더로 떠올랐는지 그 구체적인 실행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제조, 인증, 운영, 파트너십, 그리고 글로벌 진출, 이 5가지 핵심 요소가 있거든요. 2025년에 조비가 보여준 성과들은 전부 뭐랄까 검증 가능한 실행 지표들이거든요. 실제 기체를 납품하고 실제로 사람을 태우고 날고 실제 생산 라인을 늘리는 것처럼요. 아, 우리 이런 거 할 겁니다 하는 발표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발표가 꼭 성과처럼 여겨지는 다른 성장 산업 분야랑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오늘 대화에선 바로 그 차이, 발표가 아니라 검증의 누적이라는 관점을 계속 따라가 보면 훨씬 재미있을 거예요. 검증의 누적이라, 와,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자료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조비는 이미 퍼즐 조각을 다 갖췄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그냥 희망 섞인 구호가 아니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각들을 말하는 건가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 퍼즐 조각이라는 게 결국 상용화에 필요한 모든 걸 갖췄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조각은 역시 기술이겠죠. 기술이요? 네. 파일럿이 직접 기체에 탄 채로 수직으로 떠올라서 비행기처럼 수평으로 날다가 다시 수직으로 착륙하는 거. 이 전환 비행을 계속 성공시켰어요. 이게 기술적 신뢰도의 거의 심장 같은 부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원격 조종으로 성공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군요. 실제 사람이 말 그대로 목숨 걸고 탈 만큼 안정적이라는 걸 증명한 셈이니까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럼 기술 조각 다음은 뭘까요? 만드는 거, 제조인가요? 맞아요. 바로 제조 조각이에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대량으로 못 만들면 사업이 안 되잖아요. 캘리포니아 마리나 공장 생산 능력을 연간 48대까지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어요. 연 48대요? 네. 이건 시제품 하나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 양산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아주 강력한 신호죠. 기술을 증명하고 그걸 대량으로 만들 능력까지 갖췄다. 하드웨어 쪽은 이걸로 거의 완성된 느낌이네요. 그럼 이걸로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조각들은요? 맞아요. 여기서부터가 어쩌면 더 중요하죠. 세 번째는 운영 조각입니다. 헬리콥터 예약 플랫폼인 블레이드라는 회사를 인수해버렸어요. 아, 그 회사를요? 네. 이걸로 고객을 어떻게 대하고 실제 비행 스케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모든 노하우를 한 번에 흡수한 거죠. 와, 기체만 덜렁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 건지에 대한 답을 그냥 인수를 통해 찾아버렸군요. 굉장히 영리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조각은 모두가 주목하는 규제입니다. 미국 연방항공청 FAA 인증이 마지막 단계인 4단계와 5단계에 진입했어요. 아, 거의 다 왔군요. 네, 그렇죠. 가장 넘기 힘든 허들을 거의 다 왔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준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게 또 중요합니다. 시장과 정부 조각이에요. 시장과 정부요? 미 공군에 실제로 비체를 납품해서 B2G, 그러니까 기업 정부 간 거래 실적을 쌓았고요. 또 UAE 두바이나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돈 많고 의지가 강한 해외 시장까지 뚫는 데 성공했습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빈틈이 없네요. 기술, 제조, 운영, 규제, 시장, 어느 하나만 잘한 게 아니라 이걸 동시에 거의 한 해에 다 해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이 조각들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맞물려서 시너지를 낸다는 점. 아, 예를 들어 블레이드 인수는 서비스 운영이라는 불확실성을 그냥 돈으로 사서 시간을 번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제조 능력을 미리 키워놓은 건 FAA 인증이 나오는 바로 그날 바로 매출을 폭발시킬 수 있는 준비를 끝났다는 뜻이거든요. 이 통합적인 완성도, 이게 바로 퍼즐의 진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 완성도라? 흥미롭네요. 대부분은 FAA 인증만 통과하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은 그게 그냥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 이런 뜻이군요. 사실 자료에서도 되게 도발적인 표현이 있더라고요. 인증은 그저 비싼 종이일 뿐이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하하, 맞아요. 그게 시장이 FAA 인증이라는 단 하나의 이벤트에 너무 몰몰되어 있다는 지적이죠. 물론 인증은 필수적이죠. 없으면 시작도 못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는 결국 몇 대를 만들어서 얼마에, 얼마나 자주 운항하느냐, 이걸로 결정되잖아요. 아, 자동차랑 달라서 항공기는
품질과 규제 때문에 생산량을 늘리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술 장벽이에요. 인증은 받았는데 1년에 고작 몇 대밖에 못 만든다면 그건 사업이라고 할 수 없죠. 아, 그러니까 인증서는 말 그대로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일 뿐이고 진짜 게임은 그 입장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얼마나 자주 실어 나르느냐의 문제다. 이런 거군요. 정확해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조비가 마리나 공장을 증설해서 연 48대 생산 체제를 언급한 게 이게 그냥 공장 하나 더 짓는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건 우리 회사의 연 매출 상한선은 이 정도가 될 겁니다. 라고 시장에 선언하는 행위예요. 와, 동시에 미래 수요가 폭발할 거라는 자신감, 그리고 그 수요를 감당할 부품 공급망 관리 능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다른 경쟁사들이 아직 시제기 한두 대 겨우 날리고 있을 때 조비는 이미 어떻게 하면 수십 대를 안정적으로 찍어낼까를 고민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이야. 이게 바로 그 비싼 종이 한 장을 넘어선 진짜 해자, 모트. 그러니까 누구도 따라오기 힘든 경쟁 우위가 되는 겁니다. 제조가 그렇게 하드웨어적인 해자라면 운영은 소프트웨어적인 해자겠네요. 아까 운영 조각으로 블레이드 인수를 말씀하셨는데 자료에서 이걸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표현한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USB 꽂으면 바로 작동하는 것처럼요.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EVTOL 기업이 망하는 가장 흔한 시나리오 중 하나가 기체는 만들었는데 이걸로 서비스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경우거든요. 아, 그런 경우가 많긴요. 그럼요. 비행기 띄우는 게 그냥 조종사 뽑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약 시스템부터 고객 응대, 날씨나 기체 문제 생겼을 때의 위기 관리, 공항이나 버티포트와의 연계 교통망까지 정말 복잡한 오케스트라 지휘 같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블레이드는 그 오케스트라를 이미 지휘해본 경험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렇죠. 블레이드는 이미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헬리콥터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그 모든 걸 직접 해본 팀이에요. 산전수전 다 겪은 거죠. 조비는 이 인수를 통해 서비스 운영 능력을 처음부터 맨 땅에 헤딩하며 배우는 대신 그냥 검증된 팀을 통째로 사서 시간을 번 셈이죠. 시간을 샀다. 이게 핵심이네요. 네. 실제로 라이더컵 골프 대회 같은 큰 행사 때 수많은 승객을 아무 문제 없이 실어 날랐던 실적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 팀의 운영 능력을 증명하는 거죠. 조비의 기체라는 최신 하드웨어에 블레이드라는 검증된 운영 소프트웨어를 그냥 플러그인 한 겁니다. 정말 영리한 전략이네요.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모든 게 결국 미국 FAA 인증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정말 만약에 FAA 인증이 몇 년씩 지연되면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조비의 또 다른 전략적 차별점입니다. 자유의 핵심 평가도 그거예요. 미국 시장이 중요하지만 사업 전체가 미국에 종속되지는 않도록 설계했다는 거. 아, 종속되지 않게. 네. 회사가 100% 통제할 수 없는 단일 국가의 규제 일정에 회사의 명운을 다 거는 대신에 여러 개의 성공 경로를 동시에 만들어 놓은 거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전략이요? 맞습니다. 여러 개의 성공 경로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방산 트레드입니다. 국방 쪽이요? 네. 미 공군의 기체를 납품하고 방산 전문 기업 엘트리 해리스랑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민간 상용 인증이 나오기 전에도 정부 계약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돈이 되죠. 그리고 실제 비행을 통해 쌓이는 데이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고요. 군에서 쓴다는 것 자체가 기술 신뢰도를 보증하는 효과도 엄청나고요. 민간 시장이 열리기 전에 국방 시장에서 먼저 실적과 데이터를 쌓는다. 와, 이건 진짜 확실한 보험이네요. 그럼 두 번째 트랙은 뭔가요? 두 번째는 글로벌 시장 선점 전략이에요. 해외로 나가는 거군요. 네, 미국보다 규제 환경이 더 우호적이거나 아예 새로운 교통 시스템 도입에 국가적으로 나서는 것들을 먼저 공략하는 거죠. 대표적인 곳이 바로 UAE의 두바이,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아, 중동. 네, 특히 2025년에 두바이에서 했던 공개 비행은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어떤 점에서요? 전 세계 항공업계 관계자들이 다 모인 에어쇼 현장에서요. 다른 경쟁사들은 그냥 땅에다 기체 세워놓고 전시만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조비는 실제로 관중들 머리 위로 비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와, 세계가 보는 앞에서 기술 격차를 그냥 증명해버린 거죠. 이런 해외 실적들이 쌓이면 나중에 FAA 인증 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와, 정말 치밀하네요. 그럼 이제 시간 순서대로 2025년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료를 보면 1분기는 시장에서 조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자료는 이 침묵이 오히려 거대한 이벤트를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고 재해석하더라고요. 맞아요. 시장은 눈에 보이는 뉴스가 없으면 뭔가 문제가 있나? 하고 생각하기 쉽죠. 그렇죠. 하지만 블레이드 인수 같은 대규모 M&A나 두바이 비행 시연 같은 복잡한 해외 프로젝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개월 동안 법무, 재무, 물류, 현지 허가 같은 엄청난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겉으로 조용해 보였던 1분기는 사실 물밑에서 이런 큰 퍼즐 조각들을 맞추기 위한 축적의 시간이었던 셈이죠. 그렇다고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 조용한 1분기에도 중요한 성과들이 있었죠. 물론이죠. 아주 중요한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 공군 에드워즈 기지로 실제 기체를 납품한 게 바로 1분기였어요. 아, 그게 1분기였군요. 네, 이건 그냥 발표가 아니라 물리적인 인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또 영국의 대표 항공사 버진 애틀란틱과 파트너십을 맺은 것도 이때고요. 와, 버진이랑요? 네, 이건 향후 유럽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또 고객 경험을 중시하는 프리미엄 브랜드와 손을 잡았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조용했지만 결코 멈춰있던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축적의 시간이 지나고 2분기에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던 일이 터지죠. 바로 파일럿이 탑승한 전환 비행 성공. 와, 이 소식 나왔을 때 정말 다들 놀랐잖아요. 이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한 전환점이었을까요? EV 기술의 알파이자 오메가가 바로 그 전환 비행이거든요. 헬리콥터처럼 수직으로 떴다가 비행기처럼 날개로 날다가 다시 수직으로 내리는 거예요. 네. 이걸 원격 조종도 아니고 실제 파일럿이 탄 채로 성공했다는 건 회사가 기체의 안전성에 대해 얼마나 엄청난 확신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아. FAA도 회사도 그리고 목숨을 거는 파일럿도 그 누구도 안전에 대한 100%의 확신이 없으면 절대 승인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일회성 쇼가 아니었다는 점도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 점이에요. 2분기의 성공은 그냥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 뒤로 두바이, 오사카 같은 전 세계적인 무대에서 수만 명의 관중 앞에서 이 전환 비행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줬어요. 계속이요? 네, 기술에 대한 신뢰는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언제든 가능한 반복 성공에서 나오거든요. 2분기의 이 비행은 그 뒤에 이어진 모든 대규모 시연의 기술적, 심리적 출발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1분기에 그렇게 물밑 작업을 하다가 2분기부터는 정말 모든 게 터져나오는 느낌이네요. 자료에서는 3분기를 10시간은 말할 수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하하, 네. 3분기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모든 활동들이 상용화 준비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요. 하나의 목표요? 네. 앞에서 말했던 마리나 공장 증설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공급을 준비했고요. 방산 파트너 L3 헤레스와 협력으로 정부 출액을 완성했고 블레이드 인수를 마무리하면서 운영과 고객 경험을 확보했죠. 와, 여기에 사우디의 LJ 그룹과 MOU를 맺으면서 중동이라는 거대 시장까지 선점했어요. 제조, 정부, 운영, 시장이라는 각기 다른 퍼즐 조각들이 3분기라는 단 한 분기 안에 동시에 딱딱 맞춰진 거예요. 정말 실행이 폭발했다는 표현이 딱 맞네요. 그리고 마침내 4분기, 조비는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섭니다. 오사카와 두바이에서의 비행 시연이 있었죠. 이게 가지는 의미는 뭘까요? 4분기의 핵심은 격차의 시각화예요. 격차의 시각화. 네. 단순히 글로벌 행사에 참가했다 정도가 아니에요. 전 세계 항공 관계자, 잠재 고객, 투자자들이 다 모인 바로 그 자리에서 다른 경쟁사들은 땅 위에 기체만 덩그러니 전시해놓고 미래 비전만 열심히 설명할 때 조비는 실제로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말 그대로 백문이 불여일견이었군요. 기술 영화나 복잡한 인증 단계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눈앞에서 조용하고 부드럽게 날아다니는 비행체를 보면 그냥 바로 이해가 되겠네요. 맞아요. 그 직관적인 증거 앞에서는 설득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두바이 에어쇼에서의 비행은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서요. 두바이 정부가 우리는 2025년부터 조비와 함께 에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겁니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정치적인 이벤트이기도 했고요. 아, 그런 의미까지. 네. 이렇게 4분기는 2025년 내내 쌓아온 모든 역량을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시각적으로 증명하면서
활용점정을 찍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자료들을 쭉 따라와 보니 조비의 2025년은 흩어져 있던 수많은 퍼즐 조각들을 모아서 마침내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만든 한 해였네요. 이제 시장의 질문은 이 기술이 과연 될까?에서 얼마나 빠르고 넓게 확장될까로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026년부터의 경쟁은 누가 먼저 인증받나의 경쟁을 넘어서 이제 스케일의 경쟁이 될 거예요. 스케일의 경쟁? 네. 얼마나 많이 생산하고 제조, 어느 시장을 먼저 장악하며 글로벌, 어떤 압도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느냐, 운영. 이게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조비는 2025년에 이미 그 인증 이후의 게임을 한 발 앞서 준비해 놓은 셈이죠.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이 잠깐 언급돼요. 이게 단순히 비행 컴퓨터에 칩을 공급받는 걸 넘어서 자율비행이나 AI 기반의 운영 최적화 같은 훨씬 더 큰 미래를 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가 더 좋은 비행체를 만드느냐에 집중해 왔잖아요. 하지만 어쩌면 이 경쟁의 진정한 승자는 최고의 하드웨어가 아니라 가장 똑똑한 운항 시스템을 만드는 쪽이 아닐까요? 도시의 교통망 전체가 스스로 생각하고 최적의 경로를 찾아 움직이는 미래. 그 중심에 과연 누가 서게 될까요?